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천문역사 초대석 카테고리 26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얼굴 기억하시죠? 우리 대한사랑 이완영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이매림 선생님으로 더 유명하십니다. 오늘 출연이 세 번째인데 요즘 아주 일치월장하셔서 오늘은 제가 아주 어떤 대가를 좀 모시는 기분입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이거 뭐 출연료도 없는데 아주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아주 점점 더 우리 민족 사학계에서 아주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셔서 오늘 안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제 저 이매림 선생님 하면 뭐 대충 다 알더라고 이제. 예. 모르겠습니다. 유튜버 보는 분들이 많은지. 워낙 열심히 하시고 뭐 유튜버도 이미 뭐 구독자 수는 뭐 나는 초월했더라고. 뭐 너무 좋습니다. 예. 나는 뭐 천문다고 역사다고 하니까 그 아무래도 분산돼서 손해 보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나야 뭐 천문이 본 무대니까. 자, 최근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우리 총장님 무슨 일이 제일 지금 기억에 남나요? 최근에 있던 일 중에. 먼저 이 초대석도 불러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에 참 그래도 공부도 학업도 진행하고 또 이제 책까지 내고 그런 쪽을 했는데. 아유 예의도 예. 바르시고. 예. 최근 뭐 역사 사학기는 아마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가야사 문제로 시끌벅적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대로 갔으면 우리 국민들이 몰랐을 건데 가야 고분군 7개가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그 중에 이제 2개 합천하고 남원 쪽에 있는 고분군을 일본 서기 지명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이 많이 이제 가야사의 실체를 알기 시작했고 그래서 요즘 최근에 뭐 이제 이거 때문에 계속 논쟁이 시작되다 보니까 저쪽 학계에서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대응한다고 이제 원래 시민사학자들하고 토론하자면 지금까지 역사에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네. 안 나오면서 이제 뒤에서 또 딴 말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뭐 3번까지 토론회가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제 뭐 참 너무 충격적인 것은 우리 국민들이 가야 하면 다 아시다시피 제가 모든 사람들 만나보니까 문화재청 뭐 과장님이라든지 다 만나보니까 가야 하면 김수로 아니냐 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실제 이제 가야사 학자들을 불러놓고 시민 토론회를 해보니까 가야가 김수로 가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김수로의 건국사는 인정 안 한다고 네. 허황우도 다 이제 신하고 가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이 진짜냐 물어보니까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임나라고 가야사라 하면 안 되고 임나사라고 해야지 왜 우리나라 김수로 왕의 가야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가야를 김수로를 부정하면서 자기들이 가야사 학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참 이게 어불성설이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번에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지금도 분노를 하고 있고 또 뭐 최근에는 또 전에 국립중앙박물관 전시회 그다음에 부산 박물관 전시회 하다가 이제 거친 일본 이제 순회 이제 전시회 있다는데 그것이 또 이번 10월 달에 또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지 이게 참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고 이제 시민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합해가지고 가야 역사 바로 알리기 이런 쪽으로 지금 계속 이제 활동 중입니다. 지금 사실 가야에 관한 일 중에서 그 중요한 일들은 거의 우리 사무총장님이 다 관여하고 다 했는데 뭐 전혀 생색도 안 내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다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뭐 공치사야 뭐 그렇다 치고 뭐 하여튼 우리는 나라만 바꾸면 되니까요. 근데 참 정말 가야에 관한 참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 나도 그 기성학자 2명 나온 그 토론을 직접 봤어요. 예. 직접 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 사람은 거기 일본 거기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한 사람은 그거고 한 사람은 40년 연구해봤어요? 안 했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하니까 나는 뭐 개그 콘서트 뭐 그런 코너 있었어. 달인인가? 달인의 그거 보는 멘트죠. 것 같더라고. 아니 그게 어떻게 토론이야. 나 참. 그러고
어떻게 김수로왕 허황우를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는지 나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런 쪽으로 다 생각한다면 동서양의 초기 역사 기록은 전부 다 말 그대로 신하고 다 가짜기 때문에 그렇지 아래서 나왔다고 예. 안 믿고 그럼 그게 뭘 상징하는지 뭐 그런 걸 생각 실증사하기 그런 거 아닌가 뭐 뭘 이게 뭘 상징하는가 뭐 무슨 간접적 의미가 있나 그런 게 아니라 무조건 뭐 아래서 나온 걸 믿습니까 뭐 하여튼 아니 나도 우리 박씨 조상이 저 고두막 그 황제님 따님이라는 건 알지만 어쨌든 박혁거서 아래 나왔다는 신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항상 어떻게 보면 연구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아래서 나왔다고 이거 믿을 게 못 된다고 아마 이렇게 이제 조만간 얘기해버리더라고. 예. 박 씨도 아마 가짜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참 쉽게들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의아한 것은 자기들이 정사라고 주장하는 일본 서기, 글쎄 말이에요. 예, 일본 서기를 읽어보면 더 황당하거든요. 자기들은 자꾸 일본 서기를 읽어봤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면 일본 서기 안 읽어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끝까지 일본 서기는 진짜 끝까지 봤다면 일본 서기를 정사로 이야기할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앞에도 황당하고 뒤에 가면 더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고구려라든지 백제는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는 다 망했는데 일본 서기는 어떻습니까? 계속 고구려 백제가 살아가 움직이거든요. 그런 걸 정사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서기를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역사책이 없는 백제라든지 신라,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더 밝힌다. 이게 더 SF 소설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일본 서기에 대한 후황됨에 대해서는 일체 말을 하지 않고 일본 서기는 정사하면서 우리나라 삼국 사기 유사에 기록된 그런 내용 뭐 아래서 나왔다. 그런 말 그대로 난생 신화라는 거 다 알고 동남아 쪽에 다 퍼져 있는 건데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그거는 역사가 아니다. 김수로가 가짜다. 허황호 가짜다. 그러면서 가야사라는 이름 하에 석박사를 따고 교수가 돼가지고 거기서 국비를 받아먹고 제자도 육성하고. 제자까지 육성하고. 예. 아니 그렇다면 저는 그 양심불량이라 보거든요. 그는 가야가 아니고 임나사지, 임나사.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분들이 본다면 그분들은 앞으로 가야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된다 봅니다. 임나사 학자라고 붙이고 석박사 되고 다시 교수가 되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지. 김수로 건국사를 인정 안 하면서 가야라고 학자라고 이름 붙이는 자체가 진짜 나쁘끄러운 것이고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습니까? 아마 외국에서도 이상한 사람으로 다 그 사람들을 볼 겁니다. 저는. 예. 혹시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까 봐 우리 대한사랑이랑 우리 애국 시민단체들이 옛날에 그 신문 광고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네스코에 아까 말씀하신 고분을 등록을 하는데 남원이 김원구 그다음에 어디죠? 합천을 달아. 그래서 일본 서기식 이름으로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등록을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모든 민족사학계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선 일이었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저 총장님께서 자기 입으로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제가 봐서는 거의 모든 일을 다 혼자서 많이 뒤에서 기획하고 또 저랑 상의해서 다 그동안 이렇게 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예. 예, 하여튼 그래서 그 참 깔끔하게 정리됐습니까? 아니면 정리한다는 겁니까? 유네스코 등록하는 거. 유네스코 등재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문화재청이라든지 남원 합천 이제 자기 이제 뭐 시라든지 합천군도 그렇고 끝까지 우리는 이제 김문과 달하러 갈 것이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뭐 아직도 시민단체에게 그렇게 이제 초기에는 나왔는데 예. 계속 이제 이런 것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지탄을 받고 하니까 이제 최근에 문화재청에서는 태도를 바꿔가지고 예. 자기들이 이제 유네스코에 공식 문서를 보냈다. 문서 내용을 저희들한테 보내왔는데 내용이 뭐냐면 문화재청에서 공식적으로 유네스코에 김문과 달하의 지명을 빼고 그냥 정치체제, 그 지역의 정치체제라고 표기를 해달라고 보냈으니까 더 이상 논란을 삼지 말라는 쪽으로 문화재청에서 저희들에게 서류를 보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제 한 발 떼고 김문과 달하를 쓰지 않겠다는 쪽으로 했는데 문제는 최근에 남원 쪽이라든지 장소 쪽에서 그 남원을 김문이라든지 합천을 장수를 반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그런 쪽으로 호응하는 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시 올해 움직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문화재청 그 문서는 아무 효과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또 남원을 김문이라 또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 진짜 토착외구네 예, 걔네가. 이게 그거는 예, 예. 또 그것도 보면 남원 시민이 그런 짓을 한다거든요. 남원 시민이 아이 머리가 쉽게 말하면 제가 본다면 이런 저는 노골적인 표현을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를 본으로 달고 안 댕긴다면 본으로 달고 댕긴다는 사람들이라면 괜찮은데 본으로 안 달고 다니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남은 시민이라면 아이 기문이라는 것이 일본 서기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먼저 찾아보면 왜놈 외왕이 통치하던 국가라고 소국이라고 나와 있는데 뻔히 나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남원을 기문이라고 지금 주장한다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그 남원은 진짜 말 그대로 옛날에 일본 침략 때 어떻습니까? 그 뭐 만 명이 죽었다잖아요. 그러면 충절해 예, 보여요. 말 그대로 일본 하면 그냥 눈이 뭐 자는 사람 남은 사람들이 발떡발떡 일어가지고 이를 갈고 이러는데 거기에 남은 시민들이 몇 사람이 나서 가지고 우리 토착외구 맞다. 남원이 원래 일본 외왕이 다스리던 소국인 김문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합천은 이제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사돈의 파촌이기 때문에 서로 다 연락돼 있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합천이 다르라는 것도 너무 웃기는 기고 원래 다라는 그 합천 골짜기 가면 골짜기 이름이 다라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가느냐면 그 골짜기 이름 다라를 합천 쌍창면 전체 큰 지금 합천이 차고 있는 박물관 쪽에 그쪽이 다라인 것처럼 지금 확대 해석해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제가 본다면 학자적 양심도 아니고 또 시민들이 합천 군민들이 있다면 진짜 거기서 한 사람이라도 진짜 불의를 이렇게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문제를 삼고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저 김은국 다라국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채널의 다른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 사람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유네스코에 등록하겠다는 거 똑같은 발상입니다. 예, 그래서 그걸 저지하는데 일단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에 최근에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그 곤영가야 쪽도 많이 예. 알아보셨잖아요. 곤영가에도 이제 뭐 이제 그 참 곤영가를 찾기 위해서 함창 쪽, 상주 쪽에 있는 분들이 나서는 게 아니라 물론 초기에는 이제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나서다가 다 이제 없어져 버렸고 지금은 진짜 한 분이 진짜 모든 인생을 바쳐서 곤영가를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분은 또 다행히 그게 좀 이해가 어려운 것이 스님입니다. 예. 문경의 스님이 지정 스님이 자기 인생 자기가 받은 시주돈을 가지고 학술대회도 하고 왜냐면 안 도와주니까 주변에서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관공서에서 안 도와주니까 자기가 뭐 그 절을 운영하는 데 써야 될 돈을 그 피 같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학술대회를 열면서 상주 함창이 곤영가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지정스님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그분과 인연이 돼가지고 야 이거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이제 현장에 사진 찍어가지고 유튜브 올리면서 지금은 많이 알려졌고요. 거기 가보면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 삼국 사기 그다음에 뭐 고려사라든지 삼국유사의 모든 기록에 등장하는 곤영가야. 김수로왕의 동생 김고로왕이 세웠다는 곤영가에 거기 왕릉도 있고 왕비릉도 있고 고분이 문경하고 상주 문경 뭐 그다음 함창 상주 해가지고 그 2,000기의 고분이 다 열려 있습니다. 다 독을 다 산 하나를 다 독을 했다면. 예, 완전히 포크레인 판 것처럼 봐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덮어야 되는데 양심 있는 독을범이라면 표시 안 나게 하면 덮잖아요. 어디 빼갔는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00개 고분이 파헤쳐진 상태 그대로 다 있습니다. 예, 그 정도까지 있었다는 자체가 제가 본다면 그 지자체 장부터 그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도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줄을 몰랐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핑계라고 보고요. 현장을 안 봤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자기 향토 자기가 사는데 일을 모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상주 그리고 문경 그리고 함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그게 2,000개 고분군이 그렇게 파헤쳐져 있는데 그것이 내 할아버지 산소 아니라고 그렇게 그게 수십 년 동안 파헤쳐져가 있는 상태로 지금까지 있다는 자체 이걸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바로 덮든지 해가지고 복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덮기라도 해야지. 예, 가보면 다 완전히 뭐 가보니까 어떤 또 지정선이 하는 말이 개가 그까지 와가지고 새끼까지 치고 있더랍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그걸 이제 최근에 알리면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제 그것이 절대로 곤영이 아니라고 지금 또 논리를 펴고 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학계는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모든 거 다 부정합니다. 일본 서기만 맞춰가는 거지. 거기에 맞추려 보니까 우리나라 사서 싹 부정하면서 거기는 고정이 아니다. 이병도 박사의 영향이 컸죠. 이병도 박사가 고령가에는 진주다. 그 이름이 비슷하게 그열이를 한번 쭉 하면서 그게 이제 진주인 것 같다 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최근에 밝혀진 것은 이병도 박사가 주장한 것은 거창 쪽이었고요. 진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지역이 있는데 진주라고 고령가해를 지적하는 바람에 그 2,000개 고분이 지금 이 순간도 아마 독을 당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문화재청에 가서 모 과장님을 만나가지고 그쪽 지역에 2,000개 고분군이 완전히 독을 들여간 상태로 있습니다. 이래 하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그래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진짜 제가 현장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나라 문화재청이라든지 아마 상주시라든지 누가 움직일까요?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정말 나라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대한사랑이 지금 우리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아주 좀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극장에 많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뭐 한 500만 명이 영화를 봤다 그러면 아마 몇 년 전에 거의 1,000만 명이 본 거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여름에 그 몇백억을 들인 우리 영화가 여러 편이 소개가 됐는데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 애국심이 아직 안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영화 자체도 웅장하고 재밌었지만 김한민 감독님의 그 한산이 그래도 700만을 넘겼다는 거는 아마 내 생각에 옛날 명량으로 말하면 뭐 한 1,300만 정도, 뭐 500만을 1,000만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700만이 봤으면 1,300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 국민들이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하고 그다음에 그 일본한테 당한 그런 거를 그 자기 돈 내고 보러 온 사람이 700만이다. 뭐 그 탑건인가 뭐가 조금 더 많더만요. 예. 근데 탑건은 상영한 지 오래됐고 한산 영화가 마침 내 양력 생일날 개봉을 했어요. 7월 그래서 7월 27일을 내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김한민 감독 만난 자리에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순신 장군님이 살아계실 때는 류성룡이라는 분한테 멘토를 받았고 돌아가셔서는 김만민이라는 사람한테 멘토를 받는구나. 저 양반이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좀 흐뭇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 서운했던 거는 그 외계인을 표방한 영화가 아주 박살이 났더만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여담입니다만 우리나라는 그 외계인 영화 같은 거를 그 어설프게 만들어서는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백인 어린이가 외계인을 만나면 우리가 봐도 괜찮은데 깜장색 머리한 우리 한국 애가 만나면 우리가 봐도 이상해. 예를 들면 FBI가 외계인을 추적했다 그러면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예를 들면 뭐 국정원이 추적했다 이런 영화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웃갸웃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참 그 4대 사상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왜곡하면 높게 생각하고 그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도 그런 게 아닌가. 제가 늘 얘기하는 오성치루도 우리 단군조선에서 뭐 4,000년 전에 천문 기록이 있다 그러면 그런데 뭐 이집트에서 했다 그러면 역시 이집트 막 이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했다 그러면 그런데 뭐 이런 걸 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어요. 글씨가 아주 작기는 하지만 이 김한민 감독님이 우리 대한사랑한테 감사한다고 그 이사장이 제 이름을 조그맣게 넣어놨더라고요. 예, 우리 사람들이 매 눈을 가지고 또 그걸 찾아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 또 사무총장님이 고생하셔서 이번에 아주 훌륭한 책 공저자로 드디어 데뷔를 했습니다. 우리 이매림 선생의 데뷔작 제목이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
예, 이런 책입니다. 뭐 제가 솔직히 아직 정확하게 다 정독을 못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뭐 환단고기가 역시 옳고, 예, 그다음에 특히 우리 이매림 선생님은 그 독립운동가의 그 역사관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 주셨던데 그 얘기 좀 잠깐 좀 설명해 예. 주시죠. 예. 아마 이 책은 그동안 이제 환단고기 보신 분들, 음. 이제 그분들이 참 찾던 책이라 봅니다. 보고 또 이제 환단고기 위서론을 주장했던 분들도 이 책을 꼭 한번 읽어 보셔야 될 아마 이제 그런 책으로 저는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이 책의 뭐 제 이야기보다는 일단은 이야기를 저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 책을 내신 분은 이제 강인함 선생님, 이분은 이제 뭐 지금 뭐 말 그대로 신학자면서 이제 목사님입니다. 예. 목사님이 이 책을 냈는데 이 책에 이제 한문구를 맡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저도 이거 너무 이제 감동적으로 읽었는데 이렇게 해놨거든요. 내가 젊은이를 생각하며 이 원고를 쓰면서 행여나 중간에 병이라도 나서 죽으면 어쩔까 하는 조바심에서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탈구하던 날 나는 원고 뭉치를 붙들고 울었다. 죽지 않고 마침 감격이었다. 이제 이 내용을 이거 원고를 쓰면서 이 말을 연세가 하셨어요. 많으세요? 연세는 크게 많지 않고 보면요. 자, 이분이 이제 목사님인데 이 환단고기에 대해서 이제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옥 선생님, 한가람에 계시는 우리 김영옥 선생님, 그다음에 김종선 선생님,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여기 뒤편에 보시면 참 이게 이제 아마 이거 이제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충격받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자, 단군 관계에 비사 환단고기에 반영된 역사관입니다. 역사관이기 때문에 여기는 역사가 아니라 역사관이죠. 말 그대로 북한 학자입니다. 북한의 학자가 쉽게 말하면 환단고기를 언급한 내용, 그 쓴 논문처럼 쓴 내용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학계에서 저 이제 무슨 불이라고 하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북한에서는 환단고기를 위세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많이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그런 걸 주장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기 보시면 그게 아니라 얼마만큼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지 북한 학자가 환단고기를 인정해가지고 쓴 거를 여기에 마지막에 원고를 그대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북한에서 환단고기를 위서라 주장했다든지 뭐 이렇게 주장한 것이 다 근거를 잃어버리고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건데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원고를 넣자 해가지고 원고 자체가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순경 선생님 이제 이분은 이제 말 그대로 뭐 학자고 대학자고요. 이화여대 교수님이면서 신학자고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이제 쉽게 말하면 평생 이제 마지막 인생에 이분이 고민하신 거 남북 통일이 되면 남북한 사람들 어떻게 하나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결국은 역사였고 그것이 환단고기에 다 했더라.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들한테 이화여대 교수님이 신학자 같대요. 항상 만나면 당신 환단고기 읽어라, 환단고기 읽어라. 이런 식으로 다 했다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이제 그 육성 기록도 여러분들 그대로 다 여기 실어놨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덕일 소장님, 그다음에 최재행 선생님하고 최진서 선생님 이제 이런 분들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다양하게 주제를 나눠가지고 이 책을 엮었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 책에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을 그대로 이제 사료를 뽑아가지고 다 얼마만큼 그 시대 때 대일항쟁기 때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 명확하게 바로잡혀 있었느냐 그런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든지 이런 단체에 대해서 역사관을 그대로 조명하는 글을 실었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또 흥미로운 거는 뭐냐면 기자조선 아시죠? 네. 예. 평양에 뭐 기자묘 있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예. 예. 저희 알죠. 예. 뭐 가짜라고 이제 밝혀졌다고 그까지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는 뭐가 있냐면 그 기자묘를 파묘할 때 진짜냐 가짜냐를 찾아보기 위해서 묘를 파헤쳤는데 그때 참여한 기록을 사진을 남겨놨습니다. 이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냥 완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때 기자묘를 파묘할 때 그 현장 사진을 그대로 그 현장에 갔던 사람이 이 원고도 쓰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평양의 단군묘 어떻습니까? 관련된 내용 직접 그때 단군묘를 이제 조성할 때 그때 이제 또 참여했던 그 기록까지 사진까지 그대로 놔놓고요. 그때 북한에서 쉽게 말하면 북한의 통수권자가 어떤 말까지 했는지를 여기에 기록을 이번에 다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번 이 책은 환단고기에서 희망의 빛을 보다 이 책은 단순한 학문의 논리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그대로 부딪혔던 이야기까지 완전히 생생하게 실어가지고 환단고기의 값어치를 이제 알리는 그런 중요한 서적으로서 아마 이번에 자리매김할 건데요. 아직까지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뭐 환단고기의 저 역사 스페셜이라든지 조회수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책이 나왔다 하면 아마 이 책에 대해서 진짜 값어치를 인식을 할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단은 이 책을 만들어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안에 진짜 정보, 너무너무 좋은 정보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뭐 책은 제가 평가를 못 하지만도 그분들 책 하나하나 제가 읽어보는데 참고할 내용도 너무 많습니다. 예. 여러분, 제 경우는 주적을 북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친북단체 아닙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북한에서 김씨 왕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단군능도 만들었다. 그렇게 북한을 흉보는 우리 못난 국사학자들보다 전 차라리 북한의 역사학자들이 더 동정이 가고 더 안쓰럽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북한의 모든 거를 깔보고 그냥 그렇게 하지만 과연 역사도 그러냐? 그랬을 때는 저는 북한이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역사에 관해서는. 아니 광복된 지 80년이 지나도록 조선총독부 역사를 가르치는 남한의 일부 식민사학자들보다야 북한 역사학자들이 낫지 않습니까? 저도 환단고개를 보니까 구울이라는 단군이 그 북한에 바로 그 대박산에 와서 돌아가셨다라는 역사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북한 그 단군능에 계신 분이 왕검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 기록이 있으니까 최소한 구울 단군인 건 맞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예, 그 역사 기록은 그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군에서 예. 전에 내려왔으니까 이제 중간에 예. 뭐 둔갑을 했을지언정. 근데 그거를 남한의 역사학자들은 이제 북한의 역사학자들의 뭐 날조 뭐 어쩌고 하는데 솔직히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보다는 난 북한 사학자들이 그 이질인인가 이런 분들이 나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우리나라 뭐 사학자, 역사하시는 분들 전체를 가리키는 건 아닌데요. 그 중에 일부 좀 말 그대로 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 프레임 씌우는 거요. 프레임 씌우는 거. 학문은 말 그대로 자기들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는 분리할 때는 학문의 자유, 다양성을 보존해 달라고 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러는데 와서 강의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 왜 유사 사학자들이 나와서 역사를 이야기하느냐. 아니, 한쪽에서는 다양한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에서는 자기들 논리를 따르지 않으면 유사사학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학계 일부거든요. 아니 내가 그때 예. 토론 보면서 참 놀란 게 아니 지금 현 대학 교수고 박사학위 갖고 있는 이덕일 교수님을 갖다가 유튜버라고 몰아가는 거 보고 야, 저 인간적으로도 참 문제가 있구나. 예, 그런 생각을 예, 했어요. 학문적 논리적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제 조금 불리하면 프레임 씌우기. 그게 뭐냐면 여기 환단곡이 이런 거 이야기한다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라느냐. 북한에서 환단곡 인정한 걸 왜 이야기하느냐. 그는 북한의 종북이다. 이런 쪽으로 프레임을 그렇죠, 씌우는 거지.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학계 그 몇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이 그 못된 버릇이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 가지고 그 짓을 지금도 계속 하는데 이번에 가야사 토론 때도 가보니까 이덕일 소장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자기들 논리를 부숴나니까 하는 말이 뭐냐. 첫 번째 프레임이 뭐냐면 왜 북한의 학자 말을 듣느냐. 이런 쪽으로 긁고 넘어지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면 학문의, 자기들이 말하는 학문의 다양성을 본다면, 자꾸 왜 그런 식 프레임을 씌우냐 말이죠. 자기들 논리를 반박하든지 이런 쪽으로 가야지. 그런 건 하지 않고 계속 뭐 시민들이 하면 유사사학, 자기들이 하면 진짜 사학. 이거 너무 웃기는 거 아닙니까, 보면? 옛날에 이덕일 박사를 고소했던 사람은 역사학자인데 자기는 삼국사기 안 읽어봤다고 하더라고요. 할 말이 없더라고. 뭐 삼국사기 안 읽어본 우리나라 역사학자도 있더라고. 또 재미난 것이 그 박사가 누구냐면 이제 김영국 교수입니다. 김영국 교수인데 재미난 거는 뭐냐면 남원을 기문이라 주장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영식 교수님이라든지 곽장근 교수라든지 몇 분 그쪽 라인이 이번에 가야사학기를 조직을 했는데 아마 인원이 한 3, 40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남원이 기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가야사학기를 주장하는데 김영구 이 양반은 고려대 이제 교수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뭐 우리나라 삼국사기는 안 읽어봤더라도 일본 서기에서는 말 그대로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런 전문가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남원이 기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좀 싸우지죠. 예. 고려대 쪽에 있는 사람들 또 김영구 교수는 남원이 기분이 아니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본다면 뭔가 학문이 하나를 고착화돼가지고 인정받고 난 뒤에
기문이든 뭐든 해야 되는데 지금 가야사학계에서 다르게 시각을 가졌는데 어느 한쪽 라인이 들어서 가지고 여기가 그거다. 그걸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해버린다. 이 자체가 보면 참 제가 본다면 파벌 게임, 항맥 게임이라 봅니다. 저는. 자기들끼리도 예. 아직 조정이 안 된 거, 참. 조율이 안 됐는데 그게 참 너무 우리나라 학계 뭐 상황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남원의 고분이라든지 합천의 고분으로 등재하면 영원히 남을 걸 왜 일본 서기의 지명을 갖다 놓고 굳이 그렇죠. 그것도 보면 자기들 주장하는 바로 뭐 지금 그런 논리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도 뭐 중국이 한국의 사세에 그 지명이 나온다고 아닙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 다 이야기한 것처럼 다 그런 자기들 주장이고요. 원래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도 들어가 보면 없습니다. 없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면서 이 환당고기까지도 환당고기 못 잡아먹는 교수가 저 연세대 누구 모 교수가 있습니다. 그 양반은 논문만 쓰라면 환당고기 위서라고 쓰는 논문을 써요. 그리고 그에 해당되는 몇 사람이 뭉쳐가지고 환당고기 논문을 써가지고 환당고기 논문의 100% 중에 한 10%가 그쪽 사람들입니다. 10%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들끼리 논문을 써가지고 환당고기를 위서라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데이터입니다. 나머지 90%는 환당고기가 정사고 반드시 역사에 쉽게 말해 연구할 책자로서 인정하는 논문이 90%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환당고기가 위서로 밝혀진 것은 통술로 다 밝혀졌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잡아졌습니다. 누가? 그 10%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라인을 지배해가지고 뭐 위키백과라든지 가보면 환당고기 보면 전부 다 위서로 써놨죠. 환당고기 위서가 아니라고 딱 지어버리면 10분 이후에 다시 환당고기 위서라고 또 고쳐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런 유튜브를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우리나라 사학계 거기 밑에 있는 애들 알바하는 애들 참 진짜 그 노고를 취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역사학계 논리를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데 아마 끝까지는 못 갈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완용은 나쁜 놈이고 이완영은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완용은 난 어떻게 보면 이해도 가요. 모든 정보를 다 가진 상태에서 보니까 이미 나라가 넘어갔고 앞으로 독립될 리도 없고 에이 우리 식구 우리 가족이나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나나 뭐 백작이나 뭐 해야 되겠다. 사실 안 그럴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건 이해가 가지만 난 이병도란 사람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어차피 일본 애들 우리가 이름 애워줘야 되나고 스다소키치 뭐 이마니시로 애워야 되냐고. 걔들 밑에서 조교 쫄병하다가 나라가 독립하니까 역사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저 우리 대부가 돼가지고 제일 결정적인 게 뭐 만리장성의 황해도까지 왔다고 그 양반이 그것도 끌어들였죠. 어떻게 그 백조에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나는 저 제일 또 어이가 없는 게 천리장성. 아니 무슨 평양하고 원산을 연결한 천리장성이 고려 국경이야. 거기 옛날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뭐 다 속았죠. 뭐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구글 어스만 봐도 거기 성 한 개도 없는데. 근데 지금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판사 공무원들 선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올바른 역사관을 갖지 못한 반도사관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고시 패스해서 여기저기 그 요직에 박혀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 좀 끔찍합니다. 우리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뭐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면 사관 정립이 가장 중요한데 조선 총독부 사관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뭐 국가 권력 이제 잡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길러졌기 때문에 결국은 그 양반들이 카르텔이 돼 가지고 그 서로 이제 운명을 같이 하려고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잡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이제 냉정하게 바라보는 국제 정세를 본다면 중국은 그것까지 대비를 하고 한국의 국내 상황을 그대로 알고 동북공정을 지금도 다 마무리되었지만도 계속 과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최근에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동북 삼성 물론 이제 다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연해주 쪽입니까? 그쪽에 있는 쉽게 말하면 자치구 쪽 이쪽에 연변자치죠 보면 연변자치구에 이제 한글을 박탈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한글을 쓰고 밑에다가 한문을 쓰게끔 돼 있는데 이제 한글 우선 정책을 이제 폐지시키고 한문 우선 정책으로 들었었거든요. 한문을 먼저 쓰고 밑에다가 한글을 조그맣게 달아라. 이런 쪽으로 하는데 조선 총독부 때와 똑같은 일이 지금 동북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동북 삼성이 다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그 영향력이 이제 뭐 이제 중국의 쉽게 말하면 영향력에 따라서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그대로 이제 진행돼 들어올 건데 특히 이제 북한을 공식적으로 이제 중국에서는 자기들 고대 역사 영역이라 주장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을 그대로 받는다 봐야 되겠죠. 그러면 중국은 뭐 역사의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본다면 과연 남북 통일이 될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어디서 물어봐야 되느냐? 저는 중국에 물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중국에 가서 당신들 남북 통일을 원하느냐? 이걸 물어봐야지 앞으로 미래에서는 지금 남북한 사람들한테 남북한 정치인들에게 남북 통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중국은 그게 맞는 정책을 가지고 동북 공정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문제는 이것을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라든지 정치인들이라든지 학자들이 알면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는다는 거. 왜? 자기 때 일이 아니라 보고 내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올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습니까? 문제를 짚어내고 해결책을 찾지 않으려 한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완용식 발상이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만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100% 확신하는 건 중국 군대가 바로 압록강 건너옵니다. 바로 건너옵니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아주 순진하게 아예 남한하고 북한이니까 북한이 무너지면 자연히 남북한이 통일되는 거지. 천만의 말씀이요. 중국은 이미 북한이 자기네 고토였다고 금방 말씀하셨지만 고토였다고 전 세계 역사책에 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동안 치밀하게 공작을 해서 모든 박물관 교과서에 북한 땅이 다 중국 땅으로 다 묘사돼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온 거는 고토 회복 차원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막연하게 북한이 무너지면 당연히 남한이 통일해야 된다고 국제사회가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아마 중국을 편드는 나라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학계나 정부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북한 땅을 옛날 자기네 고토로 이미 전 세계에 그렇게 선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북한 땅을 호시탐탐 노린다고 아마 우리를 욕할 겁니다. 세계는 그때 누구 편을 드느냐? 저는 우리 편 안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쓸데없는 걸 홍보하고 다들 다른 건 열심히 해도 가장 중요한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치인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난번에 예를 들어 경기도 지사를 선거할 때 혹시라도 토론하면서 아니 중국은 동북공정을 해서 우리 경기도 땅이 삼국지 조조의 땅이라고 만들어 놨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후보는 없더라 이거죠. 예, 정말 못난 후손도 이렇게 못난 후손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 반쪼가리에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참 뭐 단군이래, 근데 단군이라는 말도 쓰면 안 돼. 저 환웅이래 해야지. 참 환웅이래 뭐 제일 잘 먹고 잘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애들은 음식 배달이 빨리빨리 와서 배달 나라라고 하고 있는 지금 세상입니다. 정말 정치인들 오로지 자기 내년에 공천 받는 거, 재선 받는 것만 관심이 있지 역사를 가지고 공약을 거는 여러분들 정치인 보셨습니까? 정말 이대로 나가다가는 북한도 뺏길 것 같습니다. 참 오히려 북한 정권 붕괴가 빨리 올까봐 자꾸 걱정이 돼요. 내가 왜 맨날 농담 삼아서 내가 지지하는 야구팀 우승하는 것보다 남북통일이 빠를 것 같다고 내가 가끔 농담을 하는데 정말 김정은 정권이 이 상황에서 넘어지게 되면 나는 진짜 뺏길 것 같아요. 총장님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 동북공정 논리로 말한다면 이제 100% 뺏긴다고 봐야죠. 네, 그렇고 또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것이 옛날에 국제적 판례, 영토사 분쟁이 프랑스라든지 영국 쪽에 벌어진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도 그렇죠. 이스라엘도 원래 자기들 이제 땅이라고 찾아왔는데 원래는 이제 국제법을 본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걸 이제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이 왜 동북공정을 하는지를 알거든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만 그런 국제적 이제 영역이라든지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판례에 이제 그런 내용을 알아야만 왜 중국이 북한까지들 자기들 역사 영역을 주장하느냐 이유를 아는데 이 내용을 너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남북한은 동일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은 한 수를 앞에 봅니다. 국제적 판례까지 영토 분쟁에 일어났을 때 어떤 판례를 가지고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금 북한 영역을 자기들 역사 영역으로 주장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영토사 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북공정의 실체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말을 안 하려고 원래 영토사를 안다는 사람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아마 방송에 나서 때리고 그럴 거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이제 앞으로 분쟁이 붙으면 우리가 당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런 영토사 분쟁 자체를 안 하는 이유가 아까 이사장님 말씀처럼 반도사관으로 다 한반도에 국경선을 한반도 쪽으로 다 갖다 놨는데 밑으로 갖다 놨는데 누가 나서냐 말이죠. 말 안 나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토적 판례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 본다면 틀림없이 당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놔야 되고 이 책을 이제 내신 분들은 뭐냐면 그런 영토 문제를 떠나서 남북한이 만약 진짜 가상으로 통일이 될 때 뭘로 남북한을 동질성을 하나로 확인화시킬 거냐. 체제가 다른데 체제로는 이념은 어떻습니까? 이념으로는 어렵다는 거 아시죠? 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념 전쟁이 해가지고 서로 어떻습니까? 적처럼 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짜 또 다른 어떻습니까? 남북한이 서로 만나서 통일을 이룬다. 여러분들 이념상에서 통일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죠? 남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사건만 보더라도 얼마만큼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싸우냐 말이죠. 근데 어떻게 그러면 남북 통일을 대비할 거냐? 이제 그분들이 고민하다 보니까 오직 하나. 역사다. 역사의 동질성을 가지고 남북이 하나 되게 할 수밖에 없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역사관을 제시하는 책이 우리나라에 없더라 이거예요. 삼국사기고 삼국유사고 우리나라 학자들 그동안 주장한 거 전부 다 반도사관이고 어떻습니까? 남북한을 쪼개놓는 겁니다. 근데 환단기는 뭐예요 보면요. 그 원형적인 모습이 있더라. 남북이 하나라는 거. 전 최근에 어쨌든 복사님, 스님 다 역사를 바로잡는 전선에 나서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성직자기 이전에 일단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33인 중에 뭐 대부분 다 종교인이잖아. 우리가 오히려 옛날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제가 대한사랑 이사장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독도 얘기하고 귀에 솔깃한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독도는 우리 반크 같은 단체가 이미 잘 하고 있고 중복해서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참 묵묵히 정말 나라를 역사를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잡는 일을 저희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너무들 관심이 없으세요. 이 정도 관심 없겠지 싶으면 그거보다 더 없어.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저희도 뭐 저희는 남들이 독도를 얘기할 때 우리 지난번에 경렬 비열도 같은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경렬 비열도를 저희가 또 얘기를 했고요. 저희 대한사랑은 회원 수가 다른 단체보다 많기 때문에 신문 광고 필요하면 저희가 제일 많이 후원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표현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많이 후원하고 묵묵히 꼭 해야 될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인정을 못 받고 후원을 못 받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좀 서운하고 짜증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완영 사무총장님은 내가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행동파예요. 행동은 열심히 하고 실천을 바로 하지만 경상도 사나이라 그런가 본인 공치사 안 하고 상당히 묵묵히 정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사랑 스타일 자체가 우리 사무총장님 스타일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뭐 공치사 바라지 않고 앞으로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겠습니다. 뭐 요구하면은 속된 말로 씨가 먹겠지 뭐 저희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앞으로 열심히 하여튼 근데 정말 슬픈 거는 광복된 지 80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지금도 이 식민사학을 얘기해야 되는 건지. 그다음 또 하나 궁금한 건 도대체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은 도대체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자꾸 똑같은 청동검이 다 비파형 청동검이 전
대륙에서 다 발견되는데 왜 꼭 우리 저기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는 단군조선 영역이 아니라고 하고 중국 저쪽도 아니라고 합니까? 유물 분포도는 다 똑같은데 왜 가운데 고기만 단군조선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저 우리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까지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네요. 예. 도대체 어디까지 저희가 믿어야 됩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고인돌 같은 것도 뭐 고인돌 갖고 많이 연구도 하셨지만 고인돌에서는 뭐가 제일 이슈였죠? 도대체 거기서 하나 소개하시죠. 우리나라 뭐 고인돌 연구는 뭐 북방식, 예, 남방식 뭐 다리가 긴 거 있죠. 네. 땅에 붙은 것도 있고 약간 이제 짜릴막한 것은 바둑판식이라고 그러고 다리가 이제 길게 두 개, 세 개 있는 것을 북방식이라는데 지금 이제 한국사 2020년 교과서라든지 지금도 교과서 보시면 이제 일부 교과서 전체는 이제 몇 가지 교과서는 조금 바로 잡히는데 나머지 대부분 교과서가 북방형 고인돌 다리가 긴 고인돌이 있는 그 지역만이 단군조선이고요. 고조선이고 단군조선이 아니라 그냥 고조선이죠. 단군을 인정 안 하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은 고조선이고 그 없는 지역은 고조선이 아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우리나라 강화도까지 정도만 이게 고조선 땅이고 남부 지역은 뭐다? 고조선이 아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게 뭐냐면 진국이다 또 주장합니다. 그런데 원래 역사 원문에는 진국은 동지 진국, 이만조선의 동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진국은 남지 진국이지 동지 진국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이제 속이는 거고 국민들을 속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고인돌을 가지고 또 이제 우리 역사를 조작하는 것이 북방식이 있는 데만 고인돌이고 남방식은 고조선이고 나머지는 아니다. 그게 참 너무너무 학문의 세계 본다 우스운 거고요. 또 그렇게 고인돌이 그렇게 우리나라 전 세계 고인돌이 대부분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문제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절대로 그 고인돌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안 맞춘다. 이제 쉽게 말하면 고인돌이 있었던 역사가 언제냐? 그러면 우리나라 대부분이 국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고조선 아니냐 요리 아는데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창이라든지 모든 박물관이라든지 가보면 고조선에 절대로 고인돌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안 올라가. 예, 청동기 시대 무덤 요리 나오죠. 예, 살살. 참. 고조선 시대 무덤이라 안 합니다. 절대로. 이게 예.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실상입니다. 예. 그래서 예. 아유 우리 이완영 사무총장님 덕분에 제가 참 이사장 노릇 또 편하게 하는데 안 모실 수가 없어서 오늘 또 세 번째 모셨습니다. 근데 처음 본부장 때부터 제가 모셨는데 솔직히 모시기도 편하고 또 제가 부탁하면 또 안 해줄 수 없으니까 뭐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사무총장님이 그동안 묵묵히 많은 일을 해서 이메림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지고 드디어 비록 공동 작품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저자 명단에 데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도 소개하고 싶고, 그다음 저도 뭐 최근에 한 책 2억 원 마무리하느라고 통 시간이 없었는데 제가 간간히 넘겨보긴 했는데 드디어 환단고기에서 희망을 빛을 보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환단고기 첫 번째 뭐 보조서라고 할까요? 이제 그러한 책이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꼭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아니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대충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하실 거 없어요? 좀 국민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근데 여기에 대한 역사는 뭐냐면 흥미 위주의 역사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유튜브 지금 뭐 전 세계 유튜브 시장인데 보면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역사를 표방한 유튜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뭐 거론은 안 하겠는데요. 가보면 조회수 뭐 몇십만, 몇백만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제가 보면 그거는 역사에 본다면 저 그냥 비하하는 건 아닌데 자질구레한 이야기, 뭐 왕비가 뭐 누구를 죽였다, 뭐 하고 뭐 통했다, 뭐 이런 거, 뭐 권력 투쟁을 했다 이런 것이 유튜브에 보면 수십만, 수백만이 올라가요. 싸웠다, 청조대왕이 뭐 했다, 수십만, 수백만. 지금 대한민국의 실상은 동북공정, 일본 역사 침탈로 미래가 어떻게 지금 가느냐가 이게 지금 진짜 말 그대로 거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미래가 달려 있는데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걸 역사 유튜브라고 국민들이 그거 빠져가 본다든지 하면 저는 참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 봅니다. 진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나라 국경선의 고대 역사 문제, 국경선 문제, 뭐 낙랑군이라든지 가야 문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진짜 관심 있게 보시고 또 같이 동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지, 흥미 위주의 역사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말 그대로 옛날 조선 총독부에 우리나라 역사 영토를 다 뺏긴 것처럼 다시 한번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까지도 요즘 많이 앞서는데요. 국민들이 이 방송 보시고 진짜 진정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역사 강복 운동에 좀 동참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말 예, 각성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김정은 정권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막 이제 통일된다 들떠 있어요. 근데 중국군이 압록강 건너서 왔어요. 와서 여기 우리 땅이다. 봐. 역사책 뭐 다 봐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외교부가 무능하다. 정부가 무능하다. 교육부가 교육 잘못했다. 그제서 그러시겠습니까? 이젠 정말 온 국민이 우리 속된 말로 먹고 사는 거는 지금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나라 민주화도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화, 산업화 다 됐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로 매진합시다. 예, 아이고 저 긴 시간 동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일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